안녕하세요. 원샷으로 끝내는 제시카 지텔프. 간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들 잘 지내셨나요? 자, 2017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지금 지텔프 성향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약간씩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지텔프, 그리고 지텔프는 토익이랑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왜 토익이 아니라 GTELF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는 오랫동안 토익 공부를 했는데 GTELF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것부터 조금 아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일단은 지금 저희 GTELF에서 가장 크게 장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최단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가장 혹하는 게 뭐죠? 2주 완성, 뭐 3주 완성, 아니면 뭐 10일 완성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10일 완성, 뭐 단기 완성으로 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지만 토익은 생각보다 좀 저희가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토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시간이 소요가 되냐면요.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험을 봤을 때 2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과목이 두 과목밖에는 없지만 LC 100문제, 듣기 100문제, 그 다음에 독해 100문제 이렇게 총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때가 9시 오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9시라든가 뭐 10시 오전인데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한 저희가 20문제에서 한 30문제 풀다 보면은 집중력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뭐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막 글씨도 흐릿흐릿하고 왜 그렇죠? 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보면 집중력이 해이해져서 내가 잘 풀고 있는 것과 뭐 이 문제가 저 문제인 것 같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토익 같은 경우는 그날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많이 맞았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적게 맞았다고 해서 내가 점수를 적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GTELF는요. 보니까 선생님 과목이 3가지씩이나 있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GTELF는요. 1시간 30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30분이 절감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문법, 듣기, 독해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공부를 다 하지 않으셔도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GTELF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한두 문제 변동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여기 다이어그램에 지금 분석을 해놓은 것처럼 저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저것만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뭐 수동태라든가 뭐 오형식이라든가 뭐 분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머리 아프게 공부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나오는 문제만 공부를 해도 된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뚜렷한 출제 범위가 있으니 그 한에서만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 막연하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요. 2주마다 시험이 있어요. 2주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본다 한들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자주 오고요. 그리고 토익과 다르게 가장 큰 메리트죠. 점수가 급하게 필요하신 수강생들이나 수험생들 분들한테는 5일 내에 결과가 나와서 내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점수가 어디가 부족하고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문법이랑 독해랑 청해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떤 과목만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몇 개를 맞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법 같은 경우는 26문제가 나오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28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청해, 저희 듣기는 26문제가 나오는데요. 원래 시험은요. 독해,
문법, 청해, 독해 이 순서대로 됩니다. 문법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독해 이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해놨죠?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GTF에서 첫 번째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건 문법입니다. 내가 평균 32점이라면은 무조건 문법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 47점, 65점, 그 다음에 70점 이상을 내가 점수를 원한다 하면은 문법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범위가 뚜렷하기 때문에 문법은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문법은 26문제 중에서 내가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 24문제는 최소한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 저 영어 공부해 본 적 없어요. 영포자, 영어 포기자인데 어떻게 26문제 중에 24문제를 맞춥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얼마나, 어떤 분포도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요령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문법을 일단은 일주일 동안 잡으셔야 돼요. 2주 단기 완성이라고 잡으셨을 때 일주일 동안 문법은 내가 2개, 최대한 진짜 관대하게 생각을 해서 3개까지는 틀리도록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훈련을 하려면은 뭘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요령 플러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법까지는 평균 3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문법만 잡으시면 사실 독해랑 청해는 찍으셔도 돼요. 자, 어떻게 선생님 무작위로 찍어요? 찍으세요. 자, 그러면 일렬로 찍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몇 번으로 찍어요? 아니, 몇 번으로 찍어서 얘기해줬다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소신껏 그냥 문제만 푸셔도 문법이 점수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점 넘는데 문제가 크게 없다. 자, 근데요, 내가 만약에 평균 65점 이상을 원해요 라고 했을 때는 독해가 조금씩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요, 토익이랑 조금 다르게 독해랑 청해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도 잘 풀 수 있는 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독해도 28문제 중에서 저희가 21문제, 그래서 각 파트가 4개가 나옵니다. 파트가 독해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네 파트씩 나와서 7문제씩 나와서 8문제인데 저희가 적어도 몇 문제씩 맞추시면 되냐면 각 지문당 5문제씩 맞추시면은 메리트가 있다. 몇 점의 메리트가 있다? 평균 65점 넘는데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 5문제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휘력도 부족한데 많이 내가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독해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도 제시카와 함께 하신다면 말을 막 더듬네요. 함께 하신다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GTF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첫 번째 문법, 그 다음에 독해 이 2가지만 잡고 가셔도 평균으로 점수를 합산을 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평가가 아니라 내가 푸는 만큼, 내가 잘 푸는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 2가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 2가지만 공략을 하시면은 점수를 무난히 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청해 버려요? 저 두려워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톡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일단 제가 딱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 들리는 귀가 2주 만에 뜨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문법이랑 독해, 저희가 많이 어휘도 접해보고 문법도 많이 접해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빠르게 저희가 점수가 올릴 수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귀가 뻥 하고 2주 만에 들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시니까 문법 깔짝, 독해 깔짝, 청해 깔짝깔짝만 되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를 할 것. 청해는 몇 점만 나오시면 되냐면요. 20점에서 30점만 나오셔도 돼요. 찍어도 나와요. 찍어도 나온다. 자, 그래서 26문제 중에서 몇 문제? 10문제 찍어서도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은 평균 32점뿐만 아니라 평균 65점 이상인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해가 여러 강사분들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청해는 많이
팁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단기간의 팁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2점은 사실 제 힌트만 가지고 가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점 같은 경우는 힌트도 힌트예요. 뭐 사방이 팔방이 날린 힌트도 힌트지만 플러스 제가 중간중간에 드리는 문법, 그 다음에 독해, 함정을 피해가는 그 꿀팁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야지만 65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이론하는 거랑 문제 푸는 팁이랑은요.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힌트가 생각이 안 나. 힌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법이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65점 이상을 좀 원하신다고 한다면 힌트도 힌트지만은 대처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32점 군무원이 아니라 그 이상 세무사라든가 간평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65점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학생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진짜 밥값도 많이 아끼고 커피값도 많이 아끼시는 거 압니다. 자, 그래서 정말 뭐 1대1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싼 학원에 다녀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가르치는 건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단기간에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선생을 만난다라는 거.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저희 한 달 커피값만 아끼시면은 프리패스, 아주 퀵패스로 갈 수 있는 합격의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사람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 제시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말 그대로 사이다. 저는 뚫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많이 답답해 하셨다던가 아니면은 이론은 빠삭한데 문제만 보면은 눈이 새하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팁이요. 그 팁이 중요한 거예요. 팁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함정이 빠지지 않는 팁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플러스 그 팁만 가지고 문제를 적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 팁은 알겠는데 문제를 풀 때는 또 머리가 새하얘져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다량으로 이번에 갖고 와드렸어요. 그래서 자체 문제 미니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전 예시 문제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문제까지 풀어보는 거, 힌트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 점수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저희가 못해도 학원은 2개월, 3개월 단기 완성이 가장 많아요. 하지만 지털표 같은 경우는 2주 단기 완성이라는 말은 맞지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달성을 하는 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주 단기 만에 완성하는 거 쉽다라는 거 다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하시냐면 이론도 빠삭하고 팁도 빠삭하지만 응용력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제시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험을 보는 응시자, 수험생이 아니라 내가 출제자라면 어떠한 유형으로 이러한 답을 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유도를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느 문제가 나와도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팁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강의 끝나자마자 뭐 하셔야 되죠? 책 피시고 1강부터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